결국 정치적 에너지를 우리가 나눠서 쓰는 거고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에너지를 네. 어떻게 보면 잘못 쓴 측면이 없지 않고 평택으로 다 갔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화 넘어갈 건데 어떤 거냐면 이번 선거가 되게 특이한 거는 그 네거티브가 밖으로 향한 게 아니고 우리 안을 향한 네거티브가 많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왼수처럼들 댓글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 내부 분열상이 과연 이 전 국민에게 인지가 되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그래서 관심 많은 사람들은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쟤들 왜 저래 정도지 그게 그렇게 보여졌는가 하고 그다음에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는 그야말로 정말 심각하게 이제 다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 의혹이 끊이지를 않는데 그냥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이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거인지 모르지만 과거서부터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던 그 세력들은 직업적으로 어떻게든 당을 분열시키는 거 자체가 목적이었던 일련의 집단들이 활약을 했고 그걸 정면으로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작동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편이 갈려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퉈요. 현상적으로 네. 신인구가 막 유시민 때리고 뭐 이런 모습 있잖아요. 유시민이니까도 신인규 때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익명화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일부 세력의 무슨 이상한 짓만은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나는 어느 순간 그 갈등에서 밖에 나와 버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건데 저같이 정치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선거에 나서거나 캠프에 있거나 하지 않고 밖에서 성원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게 안에서 그냥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지 이쪽 편 아니고 저쪽 편 아니면 죽을 것처럼 싸우는 이 과몰입은 내가 민주주의를 지향했고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태도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발을 빼고 본다면 뭐 애니카드 컴이에요. 예컨대 평택에서 조국이 돼도 장단점이 있고 김용남이 돼도 장단점이 있고 심지어 김재현이 돼도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한가한 생각인가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일단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앞으로 남은 이제 저 당대표 선출 과정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과몰입을 좀 배제하고 내가 현실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데 관전자로서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보자면 한 발 빼고 있는 그런 태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의원님은 이제 정치 현업을 보좌관도 하시고 오래 보셨기 네.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좀 질문을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경기 평택을에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가 김용남 후보를 공천했을 때 솔직히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거 진짜 해보자고 하는 카드로 느꼈는지 아니면 어부질이 뭐 이렇게 이런 생각 좀 하면서 했다고 느끼셨는지 솔직한 심경이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후보들을 찾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 사고 지역이라도 전부 내보낸다. 이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내보내야 될 입장인데 이미 김재현 진보 진영 후보가 그렇죠.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또 조국 후보가 또 내려오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김용남 후보가 왔잖아요. 근데 사실 과연 김용남이 맞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왜 김용남이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풀리지 않아서 이거를 여쭤보는 못 겁니다. 찾았을까? 그다음에 전부 고사했을까? 인재풀은 너무 작았던 건 아닐까? 이런 걸 복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세 분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됐다면 왜 조국은 국힘 제로라는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올인했을까? 인물론이나 인지도 측면이나 완전히 조국이 완사이드하게 이기는 그 구도에서 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네거티브적으로
감정적으로 갔을까? 이건 제가 봤을 땐 뭐 가정이지만 만일 안 그랬으면 이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용남을 왜 보냈는지가 그러니까 네.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이겨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유이동 후보에게 평택을 시민들이 선택한 거는 결국은 내부 싸움에 대한 반감의 표라고 반사 이익도 많이 누린 거죠, 네, 솔직히. 네, 네. 표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국 후보의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 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이 수렁으로 어렵게 끌어다니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귀하다 보니까 이랬더라면 하는 사실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는 셈인데 이랬더라면 하면 제일 스무드했던 게 그 조국이 민주당과 합세하는 걸 자꾸 뭐 친문 부활이니 이렇게 너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건 과잉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난 도저히 그 그림은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그려보자면 그냥 조국 혁신당이 그 전격적으로 합당 선언을 했던 그 시점에 무난히 후보가 되고 조국은 부산에 출마해서 한동훈과 대회전을 벌일 때 전당력을 동원해서 좀 밀어주고 뭐 등등 하면 그림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도 망했고 김용남도 정말 허무하게 돼버렸잖아요. 생채기도 많이 나고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됐더라면 하는 것 중에 참 아쉬운 대목이 그거예요. 아니면 조국 후보는 이번에 출마 안 하는 게 이 상황이었다면 더 낫죠. 2년 후가 바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 정비하고 민주당하고의 화해 과정을 좀 철저하게 겪고 좀 굴신 구부려서 낮은 자세로 기어가는 그런 태도 좀 보일 줄 알고 이런 길도 있었을 텐데 또 평택에 나온다는 게 원래 조국이 좀 큰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참 안 맞고 군색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저모가 다 어그러졌네요. 지나놓고 보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건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그 혹시 시청자들이 오해하실까봐 좀 전달하면은 그 의원님 생각은 그 김용남이라는 카드를 썼을 때 아마도 조국이 이제 뭔가 대인배적인 풍모를 했다라면은 아마도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김용남 후보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사실은 딱 정치의 어떤 중량감, 무게를 놓고 보면 조국이 훨씬 앞서죠. 누가 조국이 떨어진다고 김용남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정무적 판단밖에 안 나오느냐? 진짜 국힘 제로라고 얘기를 했으면 계속해서 이제 유이동 후보에 대한 공격과 이런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에너지를 다른 데 썼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민주당이 과연 애초에 공천할 때 여기는 사실 조국이 유리한 후보를 내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용남 후보한테 죄송하지만 근데 이 실책은 결국 김용남을 띄워서 2위까지 만든 거는 조국 후보예요. 조국 자초한 혁신당 겁니다. 네. 자초한 거예요. 이거는 명확히 저는 안고 갔으면 이게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거고. 망치를 치는데 항상 비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런 것까지 아니 조국의 속마음으로 내가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발생한 거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이 그동안 들어왔던 너는 선비질만 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현실 정치라는 욕망의 덩어리처럼 솔직해야 되는데 고상한 말만 하고 폰만 잡느냐. 그러니까 나도 네거티브 할 수 있고 나도 이전 투구 할 수 있고 나도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를 한번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야 될 때는 안 그러고 이럴 때는 안 그래야 될 때 갑자기 그 망치를 계속 비껴치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두 분 말씀 공이 제가 동의하는 게 저도 이제 정당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게 되잖아요. 이 선거 초입에 이제 이렇게 구도가 짜졌을 때 조국혁 신당 계신 분이 물어보더라고 의견을. 그 기자니까 그 언론이니까 편하게 얘기해달라고 해서 저는 조국 후보가 김용남을 만났을 때 한 번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선거를 하고 경쟁을 하는 거지만은 그런 조국 후보가 가진 이미지라는 거는 국회의원 1개 후보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대선 후보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풍모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조언을 했는데 네. 그 말과 정반대로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가자마자 신문사에서 뭐 인터뷰하는 앞뒤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로 딱 구도가 화해구나 이 협력적 경쟁 구도가 아니라 뭔가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구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조국 후보는 대선급으로 평가 오르내리긴 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예요, 안철수. 안철수. 가보지 않은 사람이요. 가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런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오류가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만일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저 그동안의 역대 정치 지도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나의 방향을 잡는 거지 정치 리더들은. 근데 이 미시적인 거에 꽂혀서 나의 방향을 이루는 게 정치 초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조국이 정치 그러면 이제 문자가 어마어마하고 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 실책은 그거죠. 나는 대선급이다. 그러면 이제 거시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시적인 거에 꽂혀서 거시적인 방향이 뭐였지? 막 두리번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조국 후보님은 존경은 하지만 다시 정치적 리더로서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타이밍도 안 맞는 게요. 회의감이 들어요. 조국 후보하면 지금 떠오르는 게 사회권 선진 구간이에요. 그게 이제 과거 진보들의 주의 주장이 최대한 약화된 주장이에요. 근데 세계적 대세에서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가 돼 버렸어요.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이 미국형이 문제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그 방향으로 끌려가는데 6, 70년대 북유럽이 했던 그런 사회권 주창을 해봐야 지금 무슨 그게 어떤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일단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앞날에 갇히거나 먼 미래라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서 조국 혁신당의 저 주의 주장, 특히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 복지 강화적 제도 개선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어필이 되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조국 대표 개인 말고 그 주장의 효용도 그 당이 있어야만 되는 효용도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많이 생기죠. 우리가 평택을 선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좀 해설을 했는데 이번엔 김용남이라는 사람의 시점에서 좀 해설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김용남 후보는 이런 당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본인도 설왕설래가 있었을 것 같은 것이 분명히 그 공천을 받기 전주에 하남에 계신 본인 선산을 찾아가서 사진을 올리면서 사실상 나를 하남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에서 정당의 판단을 받은 겁니다. 중앙당의 판단을. 그러면서 평택을에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지금 선거가 끝난 김용남 후보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본다면 정치인이시니까. 아니 네. 제가 봤을 땐 괜히 나왔구나 하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뭐 자꾸 복귀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결국 졌잖아요. 그리고 과연 김용남 후보가 얻은 건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국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2년을 버텼으면 본인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왔을 겁니다. 김용남도 뭐 조국보다는 인지도나 뭐 중량감에서 빠지긴 하지만 대체적인 평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뛰쳐나와서 결국 윤석열의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온갖 방송에 예. 정말 힘을 많이 썼습니다. 네.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만일 2년이 지났더라면 그리고 이제 계속 누워서 생각하는 게 아마 그거 아닐까요? 민주당은 왜 나를 평택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가장 왜 여기서 나는 2년 후를 보고 접지 못했을까? 혹은 뭐 정부 차원에서도 불러줄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당시 저희 방송 나오셨는데 공직 후보자 검증 중에
이렇게 공천 제안을 받은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서 정치를 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남은 유권자보다는 정치인들에게 연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연구 대상이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김용남하고 그 KBS 라디오에 맞대결하는 그 프로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꼴통소리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보여준 모습. 옛날에는 신문에 잠깐 방송에 1분 30초 나왔기 때문에 그 면모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긴 시간 접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김용남에 대한 애정을 보입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저도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꼭 솔직히. 조국을 반대하는 입장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 호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의 이 과거의 허물 같은 게 나오고 대부업체니 뭐 나와도 어떻게든 그걸 우호적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봤어요. 그럼 그게 그 연출에서 만들어져서 가짜로 가공이 되는 거냐고. 이 사람이 나름 굉장히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고 또 상당한 정도는 유머러스하고 이 분위기 때문에 지난 2년에 걸쳐서 정말 대중의 신망을 쌓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든 또는 어떤 공직에 발탁이 되든 앞으로도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자질 중에 참 네. 중요한 모습을 하나 이 사람이 모델로서 보였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이 선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그 방송에서 다루다 보니까 저도 이제 후보 이입도 되잖아요, 사실. 진행자지만. 그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고 우리 시청자들의 그 열화 같은 반응을 보면서도 아, 왜 이런 것일까를 고민을 좀 하다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오셨는데 뭐라고 왔냐면 많이 도와줬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분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무미건조한 그런 답변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를 왜 당이 평택을 보냈을까부터 해서 정말 김용남의 머릿속은 상당히 조국보다도 복잡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본인의 선택이 과연 2년 후에 또 안 좋은 쪽으로 나와버리면 더 힘든 과정이잖아요. 만일 이번에 당에서 평택을에 선택을 안 해주고 공천을 안 주고 2년을 버텼으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됐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야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우리 용인시장 좀 안 됐지만 아 우리 현근택 후보. 예, 와, 현근택 진짜 후보 안 제가 됐지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제가 진짜. 새벽 한 3시 몇 분에 이제 캠프를 가서 이제 내려오는 현근택이라니까 꼭 껴안아주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셨구나. 뭐 예. 서로가 이제 억울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후보 먼저 가라. 그랬더니 뭐 저 선배님 먼저 가십시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손잡고 현근택 후보 집까지 걸어갔었는데 정말 본인도 뭐 자기 때문이다. 예, 자기가 무너지죠. 많이 무너지죠. 네. 못나서 그렇단 하지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할 거면 그거에 비해서 김용남은 후보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딱 한 번 평택 그 퇴근 인사를 한번 그때 알아요. 가보셨잖아요. 예. 갔는데 정말 이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이제 공격형 문자들이 와요. 아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느냐? 뭐 야, 속된 말로 그랬구나. 니네 잘해라. 개 XX라는 진짜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솔직히 저를 도왔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저와 돌아서는 야. 이런 현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고관여층들이 이런 문자를 보낼 텐데 고관여층이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휴대폰의 성격상 이제 중복 메시지들은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번호로 오는데 전혀 다른 번호가 막 600통, 700통씩 오니까 야, 이거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우리 지역구 당원들도 비판 문자를 보낸다는 거. 야. 예, 진짜 딱 1시간 했거든요. 거의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에 올인했고 딱 1시간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용납을 안 하는
것들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이제 8월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야 그때는 이거를 이제 대체 6만 통 오겠죠 이제 6만 통. 아니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 물론 당선 이제 공천권이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아니 피 터지는 겁니다. 당 이거 대표잖아요. 이제. 네. 진짜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가 이제 칼자루를 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정말 걱정스러워. 이름 되면 요즘 진보판에서 너무 유명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간밤에 속 답답하니까 문자를 아이고 보내왔는데 그랬구나.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저는 이제 민주당 안 쳐다보고 이재명 대통령만 응원하랍니다. 아 그런 속마음을 답답하니까. 그 갈등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서. 예,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지지고 정치인들끼리 하라고 지지고 볶으라고. 그리고 저 당원이면 뭐 문자 오면 그때 그냥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르듯이 하나 골라서 누구 찍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한 얘기가 말이 되냐? 저놈들이 당권을 잡으면 다 말아먹을 거야. 뭐 이런 과잉된 생각 있잖아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을 말아먹겠어요? 정청래가 연임을 하면 당을 부셔버리겠어요? 아니잖아. 그게 한 발만 밖에서 보이면 뭐가 더 크게 보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원대한 미래 비전이며 큰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당은 그거를 이렇게 좀 뒷받침해 주는 관계니까 너무 과몰입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한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뭐 좀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아 근데 당장 저부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당장 오늘 방송부터 지금 그 마음이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10분 공감하면서도 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당의 미래를 논하는 순간 제 마음도 그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니 난 늙어서 되나 보다. 아니 선생님은 너무 합리적이세요. 이성적이죠 이성적이죠. 인간은 보니까 결국 지금. 기본적으로 이익을 쫓는다는 거는 뭐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근데 결국은 이익을 쫓다 보면 이 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제도를 통해서 이 싸움을 폭력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면 야 이게 감정적인 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극대화되니까 과연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은 제대로 수습이 될까? 아직 본 게임 들어가기도 시작도 전에 안 했는데. 예. 이 정도면 과연 제대로 될까? 정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그 오래된 격언을 따라갈 것인가? 네. 이게 맞을 것인가? 이제는 그걸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분열하면 대립하면 대립할수록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묻힐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이게 안 된 것도 이게 묻히기 때문에 네. 여론에서 이제 계속 올라오고 맞아요, 나쁘건 맞아. 네. 뭐 좋건 나쁘든 계속 여론의 주목을 받아야만이 결국은 정원호 후보한테 갔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결국 이런 이 당권 싸움으로서 이제 완전히 분열과 대립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는 묻히고 성과가 묻힌다는 거는 결국 지지도, 국정 운영 지지도로 나타날 거고 이 국정 운영 지지도는 종국적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선생님 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부각되는 게 결국 아니 이런 상황일 때 저는 갑자기 이제 또 이번 선거에 이제 어쨌든 논하는 자리니까 갑자기 김부겸 후보가 떠오릅니다. 김부겸 후보처럼 대구에서 이제 싸우는 사람이 과연 평택을의 선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근데 뭐 이제 그 질문이 왜 나오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제가 이해하는 건 워낙 이제 그 우리가 갈등지향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대구 입장에서는
정말로 한 표 한 표가 보수 우위 구조다 보니까 급한 상황이고 정말로 하나로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선거를 늘 치러왔는데 여기는 뭔가 경기 평택의 상황이라는 거는 진보 안에서 분열이 되니까 약간 뭔가 이제 그 배부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자 구도가 될 것이고 국힘은 제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했다라는 그 상황들을 대구에 있는 대구 선거를 돕거나 대구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너무나 드린 겁니다. 정반대 네. 선거운동이었는데 네. 김부겸은 대구 시민 마음을 얻느라고 모든 노력을 다한 거고 평택의 우리 쪽 두 후보는 서로를 지지고 볶느라고 그러니까요. 네. 평택 시민들 마음이 아예 담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나마나한 이제 싸움이 결과론적으로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소하게 해야 되고 누구 상대가 누구 이전에 그 유권자에게 더 호소해야 된다는 그 명백한 거를 잃어버릴 만큼 이 내부 그러니까 이 후보들 간에 다툼이 격화됐고 이 격화된 다툼을 그러면 누가 먼저 이제 도발을 했느냐 자꾸 후보한테서 보지만 패가 갈려서 싸우게 된 유권자 지지자들 평택에 살지도 않는 외부의 민주당 지지 그룹들의 그 몸부림치는 이제 전투 의지, 이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정치에다가 이제 투사해 갖고 마구 쏟아붓는